드넓은 황토밭이 펼쳐진 들녘. 마을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이 논밭 사이에 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늘 나눔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데요. 바로 13살 예은이와 11살 예준이 남매입니다. 비록 좁디 좁은 이 방 한 칸이 전부지만 예은이와 예준이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네 식구의 보금자리랍니다. 한창 투닥거릴 나이에 남매가 24시간 함께 붙어있을 수밖에 없으니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이 훤히 보인다는데요. 컴퓨터 들고 뭐? 컴퓨터 줬어 엄마. 안 본 사이도 코 팠어? 아니 나 아픈데. 그래도 해야잖아. 닦아야지 하구만. 아이씨 아빠 충전 안 했네. 어디 싫어? 나도.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도 모르고 못 본 척 넘어가 주지 않는 누나가 때론 얄밉습니다. 참아 다 헐었잖아. 저도 다 헐었거든. 비염 때문에 이게 콧구멍이 작거든요 얘는. 근데 자꾸 파면은 이게 피가 터지거든요. 호흡도 약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빠도 많이 혼나거든요. 잘 때마다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가면은 아빠가 손을 때려요. 못 파게. 또 아니면 손 빨고 또. 엄마 나 나중에 아빠 사준다고. 적당히 먹으라 얘는. 정말 안 사줘야 할 거야. 시끌벅적 조용할 날 없는 남매의 일상. 뭐라고? 그런데 이때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예은이. 당황스럽긴 엄마도 마찬가지인데요. 마당으로 나간 예은이가 어디론가 바삐 움직입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개밥을 주러 가는 길이었군요. 예은이의 유일한 친구라는 흰둥이. 어디로 튈지 예측 불허. 천방지축이지만 강아지를 챙기는 마음이 참 예쁘네요. 테이프 붙이고 코 막고 그랬어. 여기 누렁이 똥냄새 때문에. 오늘도 예은이와 예준이 남매 하루는 맑음입니다. 엄마의 잔소리에 예은이의 심술이 엄한 대로 불똥이 튑니다. 일어나. 아빠는 냅둬. 자. 가게는 넌 일어나. 옷을 줘. 곤히 자고 있는 아빠와 동생을 깨우는 예은이. 결국 누나의 성화에 예준이가 마지못해 일어나는데요. 밤새 건조해진 코에 또 손이 갑니다. 코 파지 말고. 간지러고 안 돼. 건지니까. 비염 때문에 안 된다 했지. 스스로 알아서 약봉지를 찾아 약부터 챙겨 먹는 예준이. 꽤 자연스러운 모습이 예준이에겐 익숙한 일상인 것 같은데요. 무슨 약을 먹은 거야? 정신과야. 정신과야? 이렇게 아침마다 먹는 거야? 원래는 창고였던 곳을 주거 공간으로 쓰고 있는 탓에 아이들이 지내기엔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어린 예준이에겐 가장 불편한 공간인데요.
씻는 둥 마는 둥 고양이 세수 시전을 보이더니 민망한 듯 웃는 예준이. 따뜻한 물은커녕 고장난 세면대에 욕실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불평불만은 사치.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지금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죠. 외딴 곳에 이렇게 딱 한 채가 있네요. 아, 저 밑에도 있는데 그 지인 통해서 애기 아빠 지인이 여기서 관리차 하랬는데 좀 아빠 실수하는 바람에 저기 좀 나가라고 하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집은 알아보고 있는데 잘 나오지가 않으니까 또 돈 여유도 안 돼서 아파트도 못 들어오고 뭐. 또다시 오갈 데가 없어진 가족들. 이런 엄마 아빠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은이와 예준이는 아침부터 옥신각신입니다. 연하게 발로. 그냥 작고 바르면 코 앞에. 하지 말라고. 매일 아침 이렇게 예준이 코에 약을 바르기 위한 한판 씨름이 벌어진다는데요. 엄마와 누나의 합동 공격에 예준이는 결국 오늘도 KO. 넣지 말고 코 앞에만 침을 안 된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얌전하게 약을 바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니까 코 파지 말랬다 헌다고 했잖아. 왜 안에까지 왜 넣어? 티격태격해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매입니다. 이제도 못 먹래. 못 봤어. 근데 들어가잖아. 등교 전 코로나 자가 검사를 하는 예은이. 야 코피 터졌는데? 네, 그럴게요. 괜찮아. 코피 터졌어. 아이고 오버하지 말고 빨리. 이해는. 여기 똥 어디가 돼? 안 쉬었거든. 두근두근 결과를 기다리는데요. 항상 나와요. 학교에 가기 싫은 속마음이 불쑥 튀어나와 버렸네요. 결과가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코피도 나는데 왜 안 되냐고. 상관없어. 아 이거 너무 나왔네. 10월로. 아니 왜 음성 나와야지 양성 나오길 바래. 저 집에 있고 싶어서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노는 게 제일 좋아. 쉬워요 나. 원래 일정한 날만 이렇게 금요일마다 이렇게 학교에서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데 그때 하는데 오버하는 거야. 누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예준이. 급한 마음에 예은이도 일단 뛰고 봅니다. 또 너무 됐다. 진짜 나와. 진짜 예뻐. 집에 안 된다고 하나. 왜 이거 오리밖에 됐냐고 여기는. 더워. 마스크도 씻고. 맛있어. 아이들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 앞에서 한참 동안 예은이와 예준이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택시 한 대. 외딴 곳에 사는 남매를 위해서 군과 학교에서 지원해준 통학용 택시입니다. 택시로 학교까지는 대략 10여 분 정도. 버스도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라 이 택시가 없었다면 남매의 등하굣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몇 살 때부터 오신 거예요? 지금 제가 내린 데는 한 3년 됐나요?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셨네요. 예. 예은이도 성격이요. 밝아요. 주위에서 좀 도움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예준이는 같은 반 친구들보다 인지 기능이 낮고 주의력과 집중력이 약하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는 병원에서 ADHD 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예준이나 예은이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적장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과잉 행동장애라고 그러니까 ADHD라고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과의 교우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조금 많이 어렵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여기 학교 와가지고 가정 방문을 갔는데 많이 놀랐어요. 조금 이렇게 그 되게 넓은 그 논내에 그 집이 덩그러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도 상당히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많이 열악한 그런 환경을 봤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금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뭔가 지원이 조금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한 누나 예은이 역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예은이의 경우에는 동생 예준이보다 상태가 좀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글씨가 너무 크지? 항상 이 네모 안에 쓴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그렇지. 글씨가 이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순서대로 써보자. 약을 먹지 않으면 증상이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수준은 한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예은이가 지적장애 중증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ADHD를 진단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우 관계, 일반 학교에서 친구들과 언쟁이나 싸움이 많이 발생하고요. 예은이는 약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약이 없어서 약을 못 먹고 학교에 온 경우도 있었는데 그날 예은이도 굉장히 힘들고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쓰기 했으니까 읽기도 한번 해보자. 자, 이 책 읽어본 적 있어요? 강아지 똥? 네. 언제 봤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러면 행동이 조금만 강아지니까 강아지 똥이에요.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이 강아지 똥이 왜 울었을까? 걔가 똥 더럽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사람들이 더럽다고 못생겼다고 하니까는 이 강아지 똥이 울고 있지. 바로 전만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예은이를 또래 친구들이 이해하기엔 쉽지 않은 일. 갈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 학교 생활이 버거워진 예은이는 얼마 전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놀리면은 기분이 나쁘죠. 초등학교 때보다는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다른 게 초등학교에는 담임 선생님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만은 중학교는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매 시간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은이가 그 안정감도 덜하고 학교 수업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가 있는 예은이가 따라가기에는 수업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렵기만 합니다. 게다가 최근엔 약이 다 떨어져서 감정 기복이 더 심해졌다는데요. 예은이가 학교보다 집을 더 좋아하는 이유겠죠. 예전에 그 약이 다 먹어가지고 없었어요. 뭐가 없어졌어? 네. 안 먹으면 많이 힘들어? 네. 어떻게 힘들어? 얘기해. 친구들이랑 아픈 자식들을 생각하면 아빠 효철 씨는 속이 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데 현실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대출금 상환에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집니다. 허브산이 엄청 덥네요. 예. 안 더우세요? 더워요. 숨이 턱턱 막힐 정도지만 한 푼이라도 벌려면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평소에 예. 어떤 일 하시나요? 뭐 현장에 다니기도 하고 택배 일도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게
내일이라서 가족들을 위해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고 해온 아빠. 하지만 살림은 왜 점점 더 어려워지는지, 집 한 칸 없이 아픈 아이들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 아빠는 자꾸만 미안해지는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집에서 예. 나가야 된다는 거 좀 들었는데. 불을 제가 질렀는데 위에가 위에가 구멍 났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켜보면서 불 질렀는데 그거 가지고 굽더라고요. 당장 며칠 내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내 식구가 지낼 방 한 칸조차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요. 어린 자식들과 길바닥에 나앉게 되지 않을지 앞이 막막하기만 한 아빠입니다. 택배 일을 할 땐 밥값과 기름값이 아까워 이 좁은 차 안에서 먹고 자며 돈을 아꼈지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네, 밭으로요. 또 다른 일이 있으세요? 네, 이쪽 가야 돼요. 온종일 흙투성이 장갑을 벗을 시간도 없이 고된 노동이 이어지지만 아빠는 가족들을 위해서 멈출 수 없습니다. 불편한 것 투성이었지만 그래도 내 식구가 지낼 수 있는 방 한 칸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지내온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부주의가 부른 화재는 이 작은 보금자리마저 앗아갔는데요.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엄마의 한숨이 깊어갑니다. 방이 지금 요거 하나인 거예요? 네. 이 방에서 지금 내 식구가 같이 다 사시는 거예요? 네. 되게 불편하실 것 같은데. 네. 불편한 거는 딸아이가 커가니까 2차 성징이 오니까 좀 약간 불편하죠. 또 동생도 그냥 훌러덩 하니까 딸도 보고 아직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아빠 앞에서 매 훌러덩거리거든요. 근데 조심한다 해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사도 이사지만 각종 공과금도 수개월째 밀린 상황. 그동안 의료보험을 내지 못해서 예은이는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보험도 지금 못 내실 정도로 지금 힘드신 상황이라고 하는데. 많이 안 나온데도 이게 뭐 내고 하면 다 빌려버렸거든요. 이게 전기요금도 거의 지금 어떻게 그거니 해갖고 지금 4개월을 밀렸는데 지금 2달치만 내고 지금 2달 밀려있고, 그다음에 물 상수도 같은 것도 지금 밀려있는, 거의 10개월 밀려있는 편이고요.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지만 은경 씨는 오랫동안 알아온 우울증과 고혈압, 당뇨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요. 최근엔 이사 걱정에 엄마의 우울증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어디론가 바삐 달려가는 예준이. 예준이는 누나 예은이와 함께 일주일에 3번 학교 측의 지원으로 미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DHD 증후군을 앓고 있는 남매에게 집중력을 높이고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는 미술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색칠하고 예준이는 뭐 테두리 하기 힘들어? 그러면 그냥 색칠해. 예준이 생각대로 멋지게. 제가 예준이, 예은이가 항상 밝은 성격이고 티 없이 학원에서도 순수하게 활동하는 모습 보고 아무 이렇게
그런 거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렵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 프로를 통해서 조금 우리 예은이, 예준이한테 조금이나마 이렇게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주세요. 엄마 은경 씨와 아이들이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예은이와 예준이가 심리 치료를 받는 날인데요. 치료를 시작한 후 아이들 정서가 많이 안정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예준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 예준 이야기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야. 나는 이게 좋아요. 누나 예은이는 지난달 지적장애 판정이 나와서 앞으로 치료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예준이의 경우 아직 정확한 장애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 낙지에 또 뭐가 있어? 그건 뭐야? 된장찌개 좋아하는구나.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는데. 다행히 심리 치료를 통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예준이. 용감하구나. 어떻게 그 홍어를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지? 좀 많이 좋아졌죠, 받고 나서. 저희 지금 1년 좀 넘었거든요, 여기서 받는 거는. 1년하고도 2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죠. 감정 조절이 어려웠던 예은이도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얘는 안 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얘기했을 때 예은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옛날에는 예은이는 선생님 뭐라 하면 막 계속 화내고 짜증내고 싫어야 했단 말이야. 기분 나쁘단 말이야. 막 이랬었거든. 예은이와 예준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기 조절이 안 되어 있어. 자기 통제나 자기 조절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훈련을 좀 했어요.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이런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훈련을 했더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지금은 현재 아이들이 자기 중심성이 되게 강한데 자기를 벗어나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도 이해하고 그런 아이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집을 구하지 못하면 지적장애와 ADHD를 앓고 있는 남매를 데리고 거리에 나앉게 될지 모르는 예은이는 내 식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전해주세요.